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원 의회 사무과장님 발언서 후 나오셔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강가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제2의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억 2,424만 6천억 원에서 1억 2,787만 2천 원을 증액한 30억 5,2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역서 1쪽 의정활동입니다. 의회 금원 자문수당 인상분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및 의원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해 8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윤리심사위원회 위촉에 따른 회의 시 참석수당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촉에 따른 회의 시 참석수당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복 하복 제작 구입비 부족분 5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 2,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활동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501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문위원 연봉제 전환으로 성과연봉 지급을 위해 5급 성과연봉 485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고 5급 성과상여금 487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의회 사무과 인력 증원에 따른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비용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강원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관련돼 있는 비용 중에서 지금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담당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의회 및 의원 관련 소송 지원인데요. 8천만 원을 해놓으셨네요, 소송 비용. 예, 의사팀장 이하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군의 행정소송 비용을 알아본 결과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세운 거라서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1억 6천이 돼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절반을 따라서 반을 우선 세웠습니다. 네. 근데 8천만 원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이제 소송 지원에 관해서 저희도 조례가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조례는 있습니다. 저기가 뭐 안성시 입법 법률 예산 정책 고문 등에 관련된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감사덤당 법무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안성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나오는데요. 저희는 지금 보니까 안성시의 입법 법률 및 예산 정책 고문 등 운영 조례에 이제 구조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구조가 의원 관련 소송 지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혹시 의회 및 의원 관련 소송 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의회도 혹시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적용 가능합니다. 그 소송위원회에서 의회 및 의원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의회로에 있는 소송도 있고 뭐 의원님들 정당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것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뭐 법률 고문들 뭐 수임료하고 이런 것까지 편성되기 때문에 좀 다른 시군비보다는 좀 과하게 세우긴 했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 이메일 범인에서 집행부도 한 1억 6천 세워도 모자랄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개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비용은 뭐 직원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1인당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돼 갖고 작년 보니까 3분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이제 시와 관계된 소송이 이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집행부 이렇게 세웠던 것 같고 저희는
그것도 예상해서 좀 했지만 나중에 이제 하반기 돼서 그렇게 뭐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일부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8조의 의회 관련 소송하고 10조의 소송심의위원회에 관련돼 있어서는 안성시의 의회와 의원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소송 지원에 의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를 좀 개정을 하시고 금액을 넣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서가. 그 우선 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의장님이 판단해서 그거는 정해.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회에 따른 내용이고요. 예. 의회와 의장님이 의원의 소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의회에 관련돼 있는 소송을 지원하겠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의원 관련 소송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송사에 휘말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아, 그거는 대상이 안 되고. 의결을 해서 정당하다고 보면 그때 가서 가능한 거지 뭐 그냥 수임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소송심의위원회가 저희는 안성시는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대체하게 해놨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개인적인 것이 대한 개인 것인 건지 정당 의정 활동을 볼 것인지 그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그래서 지금 그 처음 하여튼 그 이 관련된 하여튼 그 의원들을 좀 지원하기로 원래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좀 이게 좀 세워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좀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그 정당한 하여튼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 부분은 조정이 좀 가능한 거고 하니까 뭐 이 부분은 좀 먼저 선행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황현희 의원님. 이걸 기존에 편성을 안 하다가 새롭게 편성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추경에? 네, 뭐 저희가 뭐 예상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 이제 세출 예산이 이제 예상도 있고 그 전에 작년부터 이제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뭐 행정사무감사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도달하고 거기에 또 이제 정당 활동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으로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뭐 조례도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편성하지 않은 게 의회 잘못된 그게 문제지 편성을 뭐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피고가 되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민형사 소송 등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는 거죠.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내용을 문구를 봤을 때는 피의자로 됐을 때도 변호사하고 계약을 하든지 민형사 소송 등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송이 피의자로 제기되기 전에는 안 아니 되죠. 피의자로 됐을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변호사님하고 같이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사본 제출해서 활동하고 나중에 이제 판결이 뭐 개인적으로 잘못되든지 아니면 정당했다든지 하면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그러면 가능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예요?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안성시 의회로 들어온 고발 고소건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됐고 정확하게는 그 앞으로 예상도 있고 뭐 기존에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이제 예상이 성립하면 아니 직원들이 지급하고. 참고인 조사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걸 작년이지 그건 행정사무 조사할 때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직원들 참고인으로 몇 명 나간 건가요? 조사받았나요? 그거는 뭐 2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 대동했나요? 변호사를 선임 안 했을 경우는 비용이 안 지급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직원들 갈 때 변호사 대동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그거를 직원들이 해당하는 사안인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정확히 저한테는 통보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좀 그 의회 관련된 거잖아요.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알려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조례에 따르면 소송 비용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 제가 이거 예산 8천만 원 올린 거 보고 다른 지역 인근 지역 조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이거 조사 안 해보고 8천만 원 담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8천만 원 근거는 뭐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근거로 8천만 원을 담으시고? 우선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집행 내용을 보면 네네. 거기 이제 변호사 수임료도 있고 뭐 공무원 개인 활동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보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좀 놀라운 게 안성시에 같은 경우에 23년도 1억 6천을 담았습니다. 네. 지금 안성시 22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을 담았었어요. 22년도에 걸린 소송만 87건이었습니다. 그 87건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2억을 담았고 실제 집행은 1억 3,3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런 걸 좀 보시고 안성시의회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이런 걸 보시고 좀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경기도 31개 시군 그 조사를 한 것도 보면 거의 1,000만 원대입니다. 그게 대부분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범위에서 했고요. 네네. 지금 8천을 한 거예요. 아니 작년도 그래서 뭐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의회는 굉장히 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세우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예산 책정에서 느슨한 경향들이 너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 긴축 재정하자고 그러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의회도 예산 담을 때 좀 더 의회 사무과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경우는 의원들하고 상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건 다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통보받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좀 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네네 좀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을 요청드리고요. 이건 8천만 원은 아마 이 시민들이 눈높이에서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용액이 생길 거라고 혹시 예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글쎄 지금 대부분 변호사 선임료가 예전 같으면 500 이하 뭐 대중인데 지금 기본 단위가 최소 500은 넘어요. 그래서 그 건수가 몇 건에 따라서 틀려져 있었지만 500만 원의 경우도 뭐 적어도 뭐 20건 정도면 벌써 1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로 20건씩 올 거라고 의회도 있고 의원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한 거고 뭐 지가 이제 저기 판단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도 이거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예산 액수를 좀 책정을 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 뭐 일단 그 금액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처음 이제 이게 원래 의회 사무과에서도 이 변호사 비용 관련돼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걸 좀 감안하신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게 또 집행부가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게 이제 당이 좀 다수당하고 이 차이가 있으면 또 소송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과하게 세웠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한 8천만 원 정도면 뭐 일정 정도. 근데 작년에 하여튼 의회 사무과나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걸 또 몰랐었어요. 원래 이 금액을. 그래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위축이 좀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소송을 할 때 우리 그 의회 사무과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도 하여튼 고소권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참고인 그 참고인 조사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 책정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윤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대로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좀 세워놓고 지금 1년간의 추이를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참고인 조사 건 관련돼서는 일단은 좀 혐의 없음 그리고 사건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통보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하여튼 수행하는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들도 이렇게 지금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법무 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하여튼 도움을 좀 주셔서 이번에 하여튼 이렇게 좀 비용을 좀 책정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 부분은 아마 1년 정도 지금 진행해서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좀 나오면 그걸로 좀 다음 예산에는 좀 진행하는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과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좀 선제적으로 세워졌어야 하는 예산인데 좀 늦게 세워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정태근 부회장님. 네, 정통은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변호사 소송비에 대한 그 변호사비로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그 고소당한 당사자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도 행정사무조사에서 그 이름이 거론됐다 해서 명예훼손 이런 걸로도 고소가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2번 고소가 됐는데 하나는 그 행정사무조사 때 명예훼손이다 이름이 호명됐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 다 가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를 제 사비로 대동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그렇다면은 그 고소한 사람한테 그 고소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민간인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구를 하기가 솔직히 민간인 상대로 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미 안성시 의회에 이런 제도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비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혐의 없음이 나오면 의정활동 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 나오면 변호사비를 그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디는 적게 측정된 데는 기소가 되면 변호사를 대주는 곳도 있고 일부 시군들이 일단은 그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이렇게 대동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호사 비용, 예상 비용은 편성하는 비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방어를 하면 기소될 수 않을 수 있고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작은 비용으로도.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도 이번에 이제 그냥 가서 그 법률적 지식이 없이 가서 답변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다시 기소까지 돼서 재판 과정 중에서 이렇게 혐의 없음이라든지 무혐의 이렇게 나와갖고 나오면 시간도 더 길어지고 비용도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성시 의회는 그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원을 하고 나서 그 고소한 상대방한테 구상금 청구해서 도로 그 변호사비 환수하면 됩니다. 회수하면. 그지 맞는 거죠? 예. 그리고 2번째 거로 고소당한 거는 그 우리 행정사무 조사 그 장애인 생활시설 이게 이제 그에 대해서 할 때 그 일부 무단 가택 침입이다. 그리고 와서 막 질문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들은 개방 시설입니다. 상시 개방. 상시 개방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함께 나갔으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도 적극 행정이라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900 추가로 예산 세우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들도 보호해야 되고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고 지적하다 보면은 그 단체 이름이라든지 개인 이름이 호명될 수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명예훼손이다 어쩌다 해서 고발이 잦아들면 이 본인 의원들 개인 돈으로 이걸 하면 어떻게 그 일을 우리 의회 의원들의 그 역할이 집행부 감시와 겸제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세우신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실은 그 감사법무 담당관 쪽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의회도 이게 소송비 이렇게 조례를 세우면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제정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의회 사무과에서 이런 게 있어서 이걸로 세웠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찾아내신 겁니다. 실은 조례안을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랬더니 이걸 찾아내서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 제정하는 것을 미루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지금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라 안 세웠던 게 잘못된 거지 지금 세우신 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어차피 안 쓰면 반납할 거고 소송비 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해서 도로 회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의정 활동을 위해서 네 아주 이번에 잘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조에서 민형사 소송 등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 법리 검토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게 기소 제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 검토를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를 받아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조에 보면 제4항의 사망과 사항에 소송비용 환수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하고요.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환수를 할 때 해당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 수당에서 50%씩 공제하거나 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에게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시장에게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네. 네네. 그 시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지방세를 시에서 환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그 두 가지 법리 검토 좀 받아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최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이를 좀 보자고 하셨는데 제가 또 주문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과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민사, 형사에 따라서 착수금이 결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승소했을 때 승소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출해야 될 서류 같은 것들이 별표로 다 있고요.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소송 비용에 그 건당 신급당 1천만 원이라고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선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서 명확한 규정을 지정을 해서 저희도 조례를 좀 더 보완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향후에 논의를 통해서 좀 하고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는 재판이 1년 안에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고 승소 사례금은 또 내후년, 내년 이렇게 지급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추이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 하셨으니까 가을 추경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과반 이상 절대로 제가 봤을 땐 과반 이상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반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의회 사무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